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정답이 도우즈입니다. B번이 정답이에요. 요거는 사실 그냥 외우는 게 빠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도우즈라는 놈은 뒤에 PP나 ING가 앞으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자, PP는 뒤에 끊어지고 ING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도우즈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이냐, 이걸 대명사라고도 하고 가끔 얘가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근데 얘는 지 혼자서 명사도 되고 꾸며주는 형용사도 되는 놈인데, 일단 문법적으로는 지시 대명사인 대세 복수형이다, 복수명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도우즈가 들어가면 복수 주어 표시를 해주시기는 해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터레스티드가 PP인 것 같아요, 이 문법에 따르면. 맞죠? 그래서 얘가 도우즈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치사 인부터는 또다시 거품인 것 같고, should부터 이제 동사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어부터는 제가 늘 하는 네모 표시를 해서 목적어 표시를 해주시고, before는 전치사니까 거품으로 마무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우즈 PP나 도우즈 ING를 알아야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네.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A, C, D는 왜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 간편하게 토익이든 편입이든 그냥 도우즈 고르면 되기는 해요. 도우즈 PP. 무슨 얘기냐면 다른 대명사는 다 대명사거든요. 모두 대명사는 원래 누가 못 꾸며줘요. 형사 같은 것도 못 꾸며주고 뒤에서도 못 꾸며줘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도우즈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도우즈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접속사 같은 게 보기에 섞여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도우즈랑 같이. 그러면 문장 구조 파악해서 접속사랑 동사 개수 파악한 다음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근데 고맙게도 접속사는 보기 없죠? 그럼 도우즈 고르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도우즈 PP랑 도우즈 ING는 뭐냐? 일단 PP랑 ING를 분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PP는 과거 분사,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개념은 어떻게, 도우즈 한 번 더 적을게 일부러.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원래 뭔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도우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who라고 쓸게요. who R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왜 생략을 했는지 이해는 안 간다, 그죠? 미국 사람들의 사고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관계대명사 하면 이렇게 큰 갈로를 자주 칠 거예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기 뒤까지 다 한 묶음인데, 이게 원래 앞에 있는 선행사인 도우즈, 그러니까 도우즈가 선행사 개념인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꾸밈을 받는 역할을 한다고, 관계대명사 문장이. 그런데 후알은 사실상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도우즈가 이미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서 굳이 후알은 생략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략한다. 그냥 귀찮은데 PP나 ING나 쓰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우즈 PP 나오면 후알이 생략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거 어렵다면 그냥 도우즈 뒤에는 PP나 ING 오는데 뒤에서 지금처럼 끊어지면 PP고 목적어 오면 ING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 말고는 여기서 크게 다룰 부분은 없어요. 해석 부분 한번 볼게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어 구간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in the position, 그 자리에 interested, 관심이 있는 those,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이라고 했죠? 2월 21일까지, 원래 전에라고 해석해도 되죠, before이니까. 여러분, completed 폼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complete는 원래 완성하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가 작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문서 같은 거를. 그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성한 신청서를, 이 부분이 목적어고 should submit이 제출해야 한다,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개 단어 익힙시다. interested는 관심이 있는 이란 뜻이 있고, completed는 작성된, 이거 완성된이 아니고 완성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4번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 도우즈 PP, 도우즈 ING만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후 R 생략되는 거는 그냥 살짝 들어만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사, 과거 분사 PP와 현재 분사 ING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사 개념을 지금 잡는 것도 되니까 나중에 이거 계속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그럼 디즈는? 디즈 같은 경우도 복수 명사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PP가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원래 대명사는 명사처럼 비슷한 역할은 하지만 누군가가 꾸며주지는 못해요.
형용사도 못 꾸며주고 PP나 ing조차도 못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 도우즈라는 대명사 혼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라기보다는 암기죠. 아시겠죠? 또 질문 없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이 문제 풀이할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보여요? 눈이 좋으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조동사, 동사 나왔고 주어 있고, 여러분 기브가 사형식이거든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옵니다. 여기 you라는 목적어 하나, copy라는 목적어 둘. 뭐 IODO라고 하는데 편의상 저는 목적어 그냥 둘 다 쓸게요 그냥. 그리고 오브는 전치사니까 뒤에서부터는 거품 처리를 하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어요 지금. 왜 그럴까? 지금 보기가 주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느낌 뭡니까? it, she, they, we. 사실은 얘들 다 대명사인데 우리 I, my, me, mine 이런 게 대명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격이라는 게 있다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근데 지금 다 주격이야. 물론 it은 주격과 목적격 둘 다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주격만 됩니다. 물론 목적어 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of the report라고 나왔는데요, 원래 제가 그랬죠. 대명사는 누가 못 꾸며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리포트가 명사긴 한데. 그래서 리포트에서 그냥 끊어줘야 되고요. 그냥 이 자리는 주어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얘가 주어라면 동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는 나와야 될 텐데 접속사가 없어. 이런 거 나와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이거 접속사 생략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접속사 생략이 문제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쫄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주어 앞에서 접속사가 생략돼요. 대표적으로 대시라고 항상 적을게요. 생략된 접속사는 주어 앞에서 무조건 생략되는데, 그럼 맨 앞에 주어 앞에 생략 안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예, 맨 앞에 주어에서는 잘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렇게 동사가 두 개 있는,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에서 만약에 대시 생략됐다면 두 번째 주어 앞에서 대시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시 왜 생략했냐고요? 어차피 지금 보기를 보시면 얘들이 주어인 건 확실하잖아요. 주격 대명사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굳이 접속사 안 써도 지금 동사 하나 더 써도 문제 없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얘들 딴에는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몰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보기가 주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긴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합니다. always가 부사입니다. 생긴 거 답지 않게. 항상이란 뜻인데 시간 느낌이 들면 부사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prepare,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동사에 s가 붙었네요. 그럼 주어는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동사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주어는 수일치할 때 s 붙인 거 반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s를 붙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수일치 요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수면은 이렇게, 복수면은 요렇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기에서 데이랑 위는 복수예요. 두 개 날아가 버렸네. 맞지? 데이랑 위가 복수인 건 느낌 오죠? 그들과 우리. 그래서 그냥 쉬가 정답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이미 녹화되어 있는 옛날 버전에는, 옛날도 아니지, 저번 버전에는 그냥 여기 여자 나왔죠? 주어가 여자니까 그냥 쉬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방금 이 설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영어에서 업데이트란 말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느낌, 새로 한다, 변경한다라는 느낌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애프터는 전치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프리페어리 여기서는 일형식으로 쓰였다. 주어 동사 끊기고니까 이렇게 봐주십시오. 설명은 이 정도면 됐는데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까지 가겠습니다. 늘 양해하겠지만 이 수업은 알죠? 목표가 끊어읽기도 좀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동의하시고 듣고 계시지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수업이 조금, 이거보다 조금 실력이 더 있는 분은 그냥 그 반으로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네. 자, 가겠습니다. 사람 이름 나카소네.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나카소네. 나카소네. 일본인이 많았는데, 나카소네는 주어. 회의가 끝난 후에 after our meeting. 제가 뒤에서부터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주어가 두 개잖아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저처럼 해석을 먼저 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아예 진짜 애프터부터 해석해도 돼요. 진짜 뒤에서부터 쫙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낙하선에는 회의가 끝난 후 두 번째 주어가 나오죠. 그녀가 always, 항상, prepare, 준비하는 보고서. 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준비하느니 동사인지는 알겠는데 보고서 사본, 이게 레포트 보고서의 사본. 여러분 카피가 복사라는 뜻이잖아요. 복사본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사본. 근데 이게 약간 책 같은 개념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인쇄물 같은 것도 카피라고 합니다. 꼭 복사만 했다고 다 카피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책도 복사했는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첫 번째 목적어죠. 줄 것이다. 동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대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아까 프리페어 1이라고 했죠. 근데 프리페어는 1, 3이 둘 다 되거든요. 3도 적어주시고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여기서는 3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1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1형식도 될 수 있는 놈이라서. 왜 3형식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목적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아직 이 설명은 이해 못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미리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목적어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생략되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생략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생략된 대시 알고 봤더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저는 관계대명사를 큰 갈로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시 목적격 관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사실 초보반에서는 아직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르칠 레벨은 아니죠. 근데 대단한 건 아니라서 미리 얘기만 해놓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대명사 설명을 좀 미리 할게요. 관계대명사.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고 뒤에 접속사가 온다면 그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하자.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도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에 만약에 명사가 있어. 물론 지금 생략돼서 대시 있는지 잘 몰랐겠지만 리포트가 명사긴 하잖아요. 네, 그건 선행사라고 보고 얘가 그 리포트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해석을 할 때 준비하는 보고서라고 해석했죠 방금. 여기 준비하는 보고서 연결되잖아. 맞지? 마치 형용사처럼 명사를 뒤에서라도 꾸며좀 주잖아요. 맞죠? 이게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아직 모르는 거야. 관계대명사인지는 알았어.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있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근데 격을 봐야겠죠. 근데 주어 동사까지 다 나왔죠. 그럼 여러분 보통 이러면 목적격 관대가 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랑 동사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뭔지. 근데 웬만하면 다 3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프리페어를 1, 3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모를 때는 그냥 3이라고 봐. 목적어 왜 없지?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야. 아, 목적어가 지금 없으니까 그 목적어 대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하구나. 물론 위치는 좀 웃기게 앞으로 당겨졌지만 제가 화살표 왜 쳤는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되는 놈인데 앞에 나와서 제가 화살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목적격 관대가 저기 목적어 자리 동사 뒤에 나왔어야 돼요. 프리페어 뒤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랑 거리가 멀어서 이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당긴 거야. 뭐 지들 사고방식인데 뭐 우리가 따라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다. 뒤에. 목적격 관대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냥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격 관대는 어떤 놈이냐? 주격 관대는 뒤에 주어가 없어.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지가 주어 자격이 있다는 얘기야. 주격 관대. 목적격 관대는 뭐야? 지가 목적어 자격이 있다. 그래서 목적격.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관계대명사 설명할 레벨은 아니지만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요. 미리 듣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만 알면 되죠? 아, 그냥 주어 자리인데 보기 다 보니까 주어네. 앞에 여자가 나왔네. 그래서 쉬다 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수일치 정도는 배웠으니까, 동사 s가 붙었으니까 단수니까 C랑 D를 제낀다. 근데 is도 바로 제껴서는 안 됐네요. 맞죠? it과 C를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여정이 있어서 C를 골라야 되기는 하네요. 또는 그걸 못 봤다면 해석이야. 지금 프리페어리 준비하라는데 사람이 준비하지 뭐 사물이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쉬다 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 프리페어 뒤에 커피 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리포트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카피 오브 더 리포트 자체가 선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리포트의 복사본 전체가 선행사인 것 같아요. 물론 리포트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카피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 프리페어 뒤에 얘가 있었던 거예요. 선행사 역할을 하던 제가 원래 뒤에 있었던 건데 선행사라는 개념과 관계대명사 개념은 사실상 같아요. 왜냐하면 철수, who 이렇게 하잖아. 철수, who is a student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사실 같은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진 목적어도 사실은 목적의 관계대명사 자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지칭하는 대상은 카피나 카피 오브 더 레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있나요? 오케이. 쉽게 생각하자면 일단은 목적어 없네, 목적격 반대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6번으로 가봅시다. 사실 지난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이한 이유는 오늘부터 설명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26번입니다. 왜냐하면 대명사거든요. 오늘 하고 있는 게 대명사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파트예요. 잘하는 사람도 틀려요, 실수로.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with라는 전치사 뒷자리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콤마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전치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품부터. 그리고 콤마가 나오면 그냥 앞에는 다 거품이야. 그냥 콤마 뒤에서부터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가끔 버릇없이 이상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초보자 클래스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전관명, 전소명. 예. 물론 그거 외워서 꼭 하자는 건 아닌데 알면 좋기는 해. 전치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전치사 관사 플러스 명사.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제가 굳이 했냐면 이게 또 격이잖아. 대명사잖아요, 또 맞죠? 격이잖아.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이해가요? 전치사 바로 뛰어올 수 있는 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전소명을 배웠잖아. 그리고 소유격, 형, 명. 물론 뉴가 형사인지 막말로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 저 맨 뒤에 있는 아월즈가 명사인지만 알면 어차피 전소명, 전소형명, 전소부형명 등 그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근데 and가 뜨긴 떴네요. 그래서 지금 전치사 소유격 형명 and 형명이네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지금 and 앞에 형명이 나왔다고 뒤에도 형명이 나온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명사가 중요해요. 명사는 꼭 와야 되는데 여기 익스펜디드처럼 이런 형용사는 꼭 안 와도 되긴 되는데 해석 때문에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명 and 명만 와도 돼요. 꼭 형명 이렇게 깔맞춤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소유격 자리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치사 소유격 명사를 우리는 배웠다. 그리고 이 명사 앞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심지어 부형까지 올 수도 있다. 단지 꾸며주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근데 아이마이미 유유얼유 잘 외웠으면 이거 바로 맞추는데 덜 외웠으면 못 맞춘다. A번 댐은 목적격, 데이는 주격, it가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이 셀프는 주격은 절대로 아니겠죠. 제기 대명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뭐죠? 우리 C번은 알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A, B, D는 알거든.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소거법으로. 그래도 우리 좀 폼 좀 날려면 외우는 게 낫겠죠. it, it 주격, 소유격, 목적격입니다. 이렇게 좀 익혀주세요. 아시겠죠? 구조파악 마저 하겠습니다. 퍼스트 뱅크가 주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is가 동사고 once again이 제가 품사 매기려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ahead of는 한 단어의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앞서서, 뭐뭐 이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경쟁, 컴피티션이 경쟁이거든요. 대회란 뜻도 있지만 경쟁 이전에 once again, 다시 한번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once again이 어떻게 보면 둘 다 부사예요. 근데 비동사 뒤에 형용사 같은 게 하나라도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서 그걸 적용하지는 마시고 그냥 문장이 그렇게 나오면 해석만 무난하게 해주십시오. 문제에서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뭐 PP나 그런 걸 묻지, 이런 거 집어넣는 건 잘 묻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비동사 뒤에는 원래 형용사가 와서 끊기거나 PP가 와서 끊기거나 ing가 와서 목적어를 끌고 오거나 주로 이렇게 옵니다. 하지만 비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부정사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몇 형식인지 파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올 수 있다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ahead of가 전치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once again이 뒤에 왔다기보다는 그거는 거품으로 왔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ahead of 명사가 비동사 뒤에 왔는데 once again이라는 부사가 중간에 낑겨들어서 왔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해석 그냥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once again은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그래서 경쟁에 앞서 ahead of the competition, 나간다, 이게 그냥 동사겠죠. 이거야 뭐 의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축 건물, 뉴 빌딩이 신축 건물이죠. 새로운 건물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영업시간은 지금
보시면 시간을 연장했다는 얘기를 해요. 익스펜디드가 연장하다는 뜻인데 시간을 연장하다. 그래서 그냥 제가 영업시간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어는 누구냐? 맨 앞에 콤마 뒤에 있는 퍼스트뱅크죠. 근데 뭐 거품에 있는 뭐 S라는 퍼스트뱅크는 이렇게 해서 주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새로운 건물과 뭐 연장된 시간과 함께 뭐 S의 퍼스트뱅크는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다. 경쟁 전에 뭐 이런 느낌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죠. 그냥 소유격 알면 되기는 해요. it 좀 외워주세요. 중요한 거는 뭐죠? it이랑 it 둘 다 주격, 목적격 둘 다 되는 거고요. it가 소유격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십시오.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격은 뒤에 동사가 온다. 요것만 알아주세요.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것만 알아들으면 문제 나중에 풀 수 있어요. 대신 10번 한번 다시 풀어보시죠. 20번도 괜찮아요. 20번 푼 사람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화요일날 하는 편입 비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너무했죠. 지네들이 뭐라고? 왜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야? 맞죠? 참고로 그 학교 학생들 그거 못 풀어요. 무슨 짓이야 이게? 그 학교 학생도 못 푸는데 왜 우리가 그걸 풀고 들어가야 돼? 좀 억울하긴 해요. 맞죠? 인정. 영대 거만 해도 어려워. 내 영대 나왔는데 우리 과 후배들 다 풀어라 하면 졸업했는 애들 잘 못 풀 거야. 내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토익 하는 사람들한테 편입 문제 줬거든. 잘 못 풀어. 안 할래요. 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27번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쉬는 시간 해도 되는데 지금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서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좀 부끄럽다 싶으면 나중에 물어봐요. 참고로 재작년에는 그런 거 없이 다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끄럼 없이. 근데 그 사람이 965점 맞은 사람이야. 생뚱맞은 것도 물어봤었어. 그래서 그 사람 옛날 거에 녹화돼 있거든. 맨날 홍준 하거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거 추억으로 보잖아요. 소장용으로 좋네요 하면서. 왜냐면 자기가 못했던 시절이 담겨있어. 부끄럽기도 하면서 성공해는 역사죠.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뜨고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못 부르고 있어 지금. 부를 수가 없어 지금. 녹화를 할 거라서. 이름 모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처럼 막 부를 수가 없어. 이름 불러도 되는 사람 얘기해주세요. 내가 이름 크게 불러줄게. 자, 이너덜 투. 자, 이너덜 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 사실을 얘기할게요. 투가 있으면 여러분들 전치사인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투 하면 투부정사가 조금 세죠. 근데 이너덜 투니까 전치사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솔직히. 아니면 접속사의 반대말은 전치사. 요래 생각하는 사람 많지.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라고 생각하지. 뭐 투부정사까지 생각을 잘 안 한다고. 근데 이너덜 투는요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투V라고 적을게요. 제가 옛날에 V만 적으니까 이게 동사인지 착각하더라. 그럴 수도 있잖아, 맞죠? 이게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뒤에 목적 가지고 오죠. 이것도 거품인 거야. 투부정사가 동사 뒤에 오면 목적어가 될 확률이라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거품으로 먼저 생각하라고 했고, 투부정사가 지금처럼 앞에 나오면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끝내기 위해서, 피니시하기 위해서. 캔디데이트는 후보자, 인터뷰, 면접이라고 해석하십시오. 앞으로 인터뷰는. 그러니까 후보자, 지원자 면접을 끝내기 위해서. 근데 마치려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끝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요 사실 해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브가 나왔고 복수명사가 나왔어요. 끌리는 게 좀 있을 텐데 혹시 끌리는 거 있어요? 끌리는 거 있어요? 끌리는 거 없어? 그럼 복수라고 올리는 거 보기 중에. 복수. 이거 플러스 복수명사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거든. 물론 앞으로 배우면 그만이지만 혹시 끌리는 거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 그래? 의미로 생각한 거지. 일단 머치는 많다라는 의미는 있어. 그리고 많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복수가 나올 확률이 높지. 근데 안타깝지만 이거 오늘 외우면 돼. 머치는 불가산 명사가 뒤에 와요. 무슨 얘기냐? 많다라는 뜻이긴 한데 웃기게도 복수는 안 돼. 어렵죠? 배워가야 됩니다. 올이 정답입니다. 올이 복수명사계의 최고입니다. 왜 이러지? 삑살이 나네. 원래 물 먹으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마스크 쓴 이유는 물 먹으면서 수업을 못해요. 그래 힘이 안 나요. 제가 하루에 물 3리터도 마시거든요. 근데 물 많이 마시면 살 빠진다면서요? 거짓말입니다. 저 4리터까지 먹어봤어요. 분당? 진짜 물 3리터 마시는 사람이야. 요즘에는 정수기 있으니까 더 마시죠. 옛날에 우리 엄마 물 끓여주는데 힘드셨어요. 3리터를 먹어봐요.
하마지 이게. 주전자 큰 거 해봤자 2리터인데 하루에 3개? 과외할 때 3개 끓이셨어요. 학생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소개할 때 친구한테 어떻게 소개하냐, 물을 주는데, 예, 물을 주고 쌤도 물을 많이 마신대. 그래서 자기도 많이 마시게 된대. 그래서 자기 이제 물 많이 마시게 된대. 하마를 키우는 것도 아닌 거죠. 아무튼 물 많이 마시면 좋아요. 목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도 복수명사가 올 수 있어요. 머치가 불가사리인 건 아셔야 돼요. 불가사리 셀 수가 없어서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의미는 많다라고 될 수는 있어요. 웃기죠? 어이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아들즈는 많은 놈이냐면 아들이 복수명사를 끌고 오잖아요. 그거를 한 단어로 합치면 아들즈가 돼요. 아무튼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이해 갈라나? 왜냐면 복수명사 같은 거 끌고 오는 느낌이 아니라고. 그럼 이 문제는 아들이냐 올이냐를 묻는 문제인데, 아들 오브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지. 아들 오브. 예, 그럼 올 오브 고르면 되기는 돼요. 사실 진짜 그게 다예요, 이 설명은. 오브랑 어울리는 게 사실은 머치 오브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머치가 불가사리인 바람에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 더 적을게요. 올 오브더 복수명사도 적어야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 올 그냥 플러스 복수명사라고 했으니 오브 더가 돼도 복수명사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들은 뭐죠? 오브 더 뭐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죠. 왠지 아세요? 또 지금 빈칸이 한 칸이에요. 아들은요 복수명사가 같이 와야 돼요. 혼자 단독으로 못 써요. 그런데 올은 지 혼자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필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왜 아들 오브가 없는지 아시겠나요? 아들 뒤에 복수명사 와야 돼요. 그리고 오브 오면 가능은 해요. 물론 그런 경우 잘 못 보셨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이 문제는 그게 답니다. 아시겠죠? 그럼 머치 뒤에 불가산 명사 뭐 있어요? 불가산 명사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가산 명사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information 들어봤죠? information. 그리고 러기지, 배기지 이런 짐 같은 것들, 요거는 적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나 막 이런 거, 주스나 물 이런 거. 주스나 물도 불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긴 많은데 일단 그런 개념이라고 잡아는 놓으시고요. 차차 외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끄들기 마저 하겠습니다. 오로부더는 끊지 말고 합쳐서 그냥 복수 주어라고 표시하시면 좋겠고, will이 조동사, need가 동사, 그리고 ne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in부터는 거품. 근데 another day는 따로 갈로칠게요. 시간 표현은 명사처럼 생겨도 제가 부사라고 했죠. 시간 부사, today처럼, morning처럼. another day는 뜻이 뭐냐, 또 다른 하루란 뜻인데 뭐 추가적으로 하루 더 줬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지원자 면접을 마치기 위해서 또는 마치려면 all of the recruiter, 즉 모든 채용자, 그러니까 리크루터리 채용 담당자 직원이라고 하는 거거든. 사람 뽑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채용 담당 직원들은 복수주어. in 뉴욕에 another day, 하루 더. 스테이가 머무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물러야 한다. 정확하게 하자면 머무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한다는 목적어랑 동사가 섞인 겁니다. 해석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캔디데이트는 후보자, 지원자고요. 리크루터는 채용 담당자. 한마디로 채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죠. 직원. 신입사원 아니고 후보자 아니고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럼 아들이랑 아들제 뒤에는 복수. 중요한 거는 아들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만 하는데, 아들즈는 지 자체가 아들 플러스 복수 명사를 합친 거라서 아들즈는 사실 이 빈칸에 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들즈 뒤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 와요. 끊겨야 되거든. 명사가 못 오거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해석이 안 맞는 것 뿐이죠. 지금은 오로부터 리크루터를 해가지고 모든 채용 담당 직원이라는 말이 올려서 아들즈가 안 될 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복수명사 안 나와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머치는 아시다시피 불가산 종류고, 그래서 아들즈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해석이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아들즈가 들어간다면 채용 담당 직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 될 말은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상이 좀 앞에도 있고 해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나올 패턴이라도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one, another, some, the other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대상이 하나씩 있어야 쓸 수 있는 게 other 패턴이기도 합니다. 결론, other 함부로 못 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of the 복수명사 나오면 all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뭐 some이라든지 그런 놈들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때는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